믿기 힘드시겠지만 잠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밤이 아니라 아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새벽 2시, 3시에 번쩍 깨는 고통. 나이 탓이 아니라 잘못 배운 습관과 타이밍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습관을 되돌리는 열쇠가 놀랍게도 이것 한 스푼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한 스푼의 온도와 타이밍만 맞추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드릴 내용은 생활 꿀팁이 아니라 의학 연구로 검증된 수면 회복 루틴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통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 바로 적용해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눈이 번쩍 떠져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만 잠은 오지 않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눈은 말똥말똥하죠.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 어떤 분들은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늙으면 잠이 없어지는 거지.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지난 10년간 수면 관련 연구를 깊이 살펴왔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직접 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방법들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드릴 4가지 핵심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다시 꿀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구조가 변한다고 해요. 특히 깊은 수면, 전문 용어로 서파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이 깊은 수면이 전체 수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해요. 하지만 예순을 넘어가면서 이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른이 넘으면 5%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깊은 수면이 줄어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게 된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누가 뒤척이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에도 눈이 떠져요.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다시 진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호르몬 변화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밤에 충분히 분비되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오히려 증가하죠. 잠을 재우는 호르몬은 줄고 깨우는 호르몬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러니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자꾸 깨는 거예요. 멜라토닌 감소는 보통 40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70대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감소합니다. 여기에 신체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어요. 방광 용량이 줄어들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밤새 한 번도 안 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두세 번씩 깨요. 관절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자세를 자주 바꿔야 합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때문에 편하게 누워있기가 어려워요. 혈압약, 당뇨약 등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약들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약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고 어떤 약은 각성 효과가 있어요. 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밤새 산소 공급이 불규칙해지면서 자꾸 깨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잠 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변했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 방법을 바꿔야 해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 못 잘 때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시죠. 자야해 하면서 눈을 꼭 감고 계십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시계를 자꾸 쳐다봐요. 3시 반, 4시, 4시 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 몸 상하는 거 아닌가? 걱정만 늘어나요. 이렇게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애쓰는 게
사실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내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걱정하고 애쓰는 곳으로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답답해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해요. 조금만 보다가 졸리면 자야지 하시지만 오히려 더 잠이 달아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들어온 푸른 빛을 내가 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재우는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각성 상태로 전환합니다. 10분만 보려던 스마트폰을 1시간 넘게 보게 되어 혹은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반 알만 먹다가 점점 효과가 없어져서 한 알, 두 알로 늘어나요. 2021년 임상수면의학 저널에 실린 중요한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뇌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린대요. 처음 몇 주는 약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지나면서 약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여러 부작용도 생긴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저하되고 낮에 멍한 느낌이 계속돼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억지로 뒤척이지 마세요. 20분 정도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가서 조명을 아주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단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절대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졸음이 올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뇌가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불면증의 70%가 개선된대요. 지금부터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 한 숟가락의 놀라운 힘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만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보리차 한 숟가락입니다.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2016년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인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1000명이 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곡물차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깊은 잠을 잤대요. 새벽에 깨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훨씬 더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예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요.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잠들 시간이 가까워지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 거죠.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10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이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1년 보안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불면증을 겪는 고령 환자들에게 캐모마일 차를 4주간 매일 마시게 했더니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개선됐대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가 맑다고 느꼈어요. 캐모마일 차도 반드시 따뜻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뜨거울 필요는 없고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캐모마일 차는 은은한 사과 향이 나서 마시기에도 편안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에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죠.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라는 건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십시오. 우유가 소화에 부담을 주시는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두유에도 트립토판이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꿀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걸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뇌는 패턴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뇌가 아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받습니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에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쉴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의식이에요.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81살이십니다. 이분은 지난 3년간 밤마다 정말 심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그 후로는 아침까지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기분도 계속 가라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점점 용량만 늘어나고 부작용만 심해졌어요. 그러던 중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셨어요. 하루 걱정거리를 공책에 간단히 적은 후 서랍에 넣어 덮어두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거실로 나가셨고요. 아침에는 가볍게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2주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시간이 3시로 늦춰졌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날들은 새벽 4시까지 주무셨습니다. 2달째에는 일주일에 닷새는 아침까지 푹 주무셨어요. 무엇보다 낮에 활력이 돌아왔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2020년 수면의학 리뷰에 실린 메타 분석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수십 개의 논문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했어요. 생활습관 개선과 인지행동 접근이 수면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며 장기적으로 월등히 안전하대요. 핵심은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한 달은 매일 빠짐없이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뇌가 새로운 패턴을 배우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미지 5. 삽입 위치. 상쾌하게 일어나는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건 뇌의 구조의 변화와 호르몬 감소 때문이에요. 서파수면이 줄어들고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절대 아니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침대에서 억지로 뒤척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건 최악의 대처예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심한 불면증을 만듭니다.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과감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셋째,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따뜻한 우유 같은 한 숟가락 습관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 작은 의식이 뇌에게 강력한 수면 신호를 보내요. 온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넷째, 최소 한 달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요. 진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잠 못 자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우세요. 만약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가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세요.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작고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낮에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한결 좋아져요. 기억력도 개선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기고 취미생활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과정을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좋은 품질의 캐모마일 티백이나 유기농 보리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매번 준비하는 게 귀찮으시면 티백 형태가 가장 편리하죠. 또 따뜻한 물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온병도 정말 유용해요. 저녁에 미리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시면 잠들기 전에 매번 물을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침실 조명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를 하나 준비하시면 밤에 화장실 갈 때 눈이 확 뜨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너무 밝은 불을 켜면 뇌가 완전히 깨버려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은은한 노란빛 조명을 침대 옆에 두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귀마개나 안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소리나 빛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시면 훨씬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귀마개는 너무 꽉 끼는 것보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 편합니다. 안대는 눈을 압박하지 않는 입체형이 가장 좋고요. 침실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수면에 가장 이상적이래요.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두시고 겨울에는 너무 덥지 않게 난방을 조절하세요. 이불도 계절에 맞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아프고 너무 낮으면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높이를 찾으세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에요. 비싼 제품을 사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를 갖춰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간단한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특별한 제품 없이 충분히 좋은 수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의 활동도 밤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산책만 해도 충분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밤에 깊은 수면에 빠질 확률이 높아져요. 단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햇빛을 충분히 쬐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햇빛으로 조절되거든요. 아침에 햇빛을 쬐이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어 가능하면 오전에 15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이십시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밖에 나가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낮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만약 낮잠을 주무신다면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해요. 식사 시간과 내용도 영향을 줍니다.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잠들기 어려워요. 소화하느라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배가 고파도 잠들기 어렵고요. 적당히 가볍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세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면 잠들기 어려워요. 카페인도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당연히 안 되고 녹차, 홍차도 오후에는 피하세요.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오후 2,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도 수면에 좋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십니다. 처음에는 잠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다가 자주 깨게 만들고 새벽에 갈증 때문에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무겁고 몸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걱정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잠들기 어려워요. 낮에 있었던 걱정거리들이 밤에 계속 떠올라요. 이럴 때는 걱정 일기를 써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걱정되는 일들을 공책에 간단히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공책을 덮으세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가벼운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4번 들이쉬고 7번 참았다가 8번에 걸쳐 내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몸이 이완됩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례로 힘을 빼는 이완 기법도 좋아요. 발가락에 집중해서 힘을 빼고 발목, 종아리, 허벅지 순서로 올라가십시오.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침실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식사를 하지 마세요. 내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해야 해요. 시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밤에 시간을 확인하면 더 초조해집니다. 3시 반이네, 4시네 하면서 불안해지거든요. 시계를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어요.
침실 커튼도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가로등 불빛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면 수면이 방해됩니다. 소음도 최소화하세요.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거나 귀마개를 사용하십시오.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정한 소음이 오히려 다른 소리를 가려주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늦잠을 자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다음날 밤에 또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밤에 자주 깨요. 보리차 한번 시도해볼게요. 같은 짧은 댓글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밤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잠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소중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인가, 편안한 휴식 속에서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력있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낮에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편안하게 잠드실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수백 수천 명이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80이든 90이든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시면 누구나 좋은 수면을 되찾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